내가 외로운데 왜 내 옆에 있지 않는 거야?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날 속였어. 다른 남자들과 똑같아. 너 같은 건 그냥 죽어버려. 실제로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제가 원의 심리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별거 없고 그냥 꽃꽂이 하면서 사람들의 고민 같은 거 들어주는 건데, 최근에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오셨다 가셨고, 그분과 비슷한 사례가 계속 들어와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공유해 보려고요. 바로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그 주변 분들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지만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정신과 의사들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질환이거든요. 경계선 지능 장애와는 다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여기 오셨다 가신 적은 없고, 그 주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 경계선 성격장애 증세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종잡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매우 변덕스럽고 극단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분노를 표출할 때 1부터 100까지의 단계가 있잖아요. 누가 막 나를 살살 긁어. 그러면 1에서 한 20까지는 뭐야, 얘 장난치는 건가? 장난인가? 하고 넘어갈 수 있겠고, 30에서 50까지는 장난이지만 좀 기분이 나빠. 그래도 참을 수는 있어요. 50에서 80까지는 짜증이 나서 뭔가 한마디 좀 해줘야 돼. 그러다 이제 90이 넘어가면 막 욕이 나오죠. 보통 90쯤 가면은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만큼 화났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경계선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분노 표출의 단계가 1과 100밖에 없는 거야. 아주 온화하다가 갑자기 막 폭발해. 쉽게 말해서 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나를 막 떠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나를 지켜줄 내 편, 이성관계에 굉장히 집착해요. 보통 어릴 때 가정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폭력에 노출되었었다거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살핌에 대한 결핍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인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남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항시 대기시켜놔야지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사실 이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게 되는 자신이 두려워서 사랑이라는 거짓 명제하에 상대를 내 옆에 두려는 욕심인 거죠. 근데 본인들도 그 본인들의 감정을 확실하게 모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게 되는 내가 두려워서 옆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조금이라도 바쁜 기색을 보인다거나 내 요구에 따라주지 않으면 일반인들과는 정말 비교도 될 수 없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했죠. 이 경계인들의 감정 기복은 1과 100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계선 성격장애인 여자와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 성격장애인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야 사랑해, 오늘 언제 올 거야? 라고 했는데 남자가 미안해, 나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의 여자들은 조금 서운해도 남자친구가 오늘 너무 힘들구나, 그래 그럼 일찍 자고 내일이나 혹은 주말에 보자 라고 해요. 서운해도 그게 정상이니까요. 근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인 여성분들은 여기서 이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외로운데 왜 내 옆에 있지 않는 거야?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날 속였어. 다른 남자들과 똑같아. 너 같은 건 그냥 죽어버려. 실제로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만약 남자가 미안한데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 오라는 부탁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선인 여자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나 오늘 너 때문에 죽는 거다, 유서를 쓰고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해요. 아니면 막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자해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의 행동이고 그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예시는 경계선 성격장애분들이 보여주는 애착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과 그 피해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런 경계선인 여성들의 경우는 그래요. 나의 외로움을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오해하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패패해지게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나에 대한 파기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다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죄책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럼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 경계선 성격장애분들이 너 때문에 나를 다치게 하겠다, 나를 죽이겠다 라고 한다면 남자 경계선 분들은 내가 아니라 너를 죽이겠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막 강남 노는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막 얼굴이 이렇게 피치갈비 돼서 돌아다니는 여성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남자친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이 경계선 성격장애 자체가 예민함, 강한 의존성, 심각한 감정 기복, 이렇게 여성성과 관련 있는 증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남자가 경계선이 되면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자친구에게 본인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다든지, 관계할 때 반강제적으로 영상을 찍게 한다거나, 그걸 빌미로 나와 헤어지지 못하게끔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아주 심각한 집착성 그리고 소유욕을 보인다는 거죠. 남자 경계선 성격장애는 보통 자기가 만나고 있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혹은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성적인 착취, 그리고 그렇게 착취한 것들에 대한 유포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최근 저한테 상담을 왔던 친구도 그 남자친구가 깡패였어요. 근데 자꾸 그 자기 남친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추징금이 5억이다,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그런 범죄 사례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하다 생긴 추징금이냐고 물어보니까 얘도 정확히 몰라. 무슨 범죄에 가담해서 낳게 된 추징금인지, 그게 어떤 죄인지도 모르지만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대. 근데 우리가 볼 땐 딱 봐도 전과가 있고 얘를 막 딱히 엄청 좋아한다거나 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 관계를 좀 접는 게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지만, 모든 연애사가 다 그렇듯이 원래 제3자가 해주는 조언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이 친구가 진짜 엄청난 관종이었거든요. 막 카톡 프로필 사진만 하루에 10번씩 바꾸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20개씩 올리던 애가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저는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은닉죄 혹은 방조죄 이런 걸로 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주변인들은 언젠가는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땐 상식적으로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내가 다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연을 쉽게 끊지 못할까? 보통 제가 이 친구들과 좀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는 게 보여요. 저는 이걸 구원자병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를 때리고 내 몸에 문신을 새기고 나를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남자지만 나는 이 남자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함을 믿고 있어. 이걸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야.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옆에 두고 싶어하는 여자지만 내 앞에서 자해를 하고 목숨을 담보로 나를 협박하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여자지만 이 여자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 여자의 이 아픔을 고쳐줄 수 있겠다, 구원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이걸 구원자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실 그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주변인들이 더 많이 죽어요. 힘들어서 속 터져서 진심으로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다가 괴로워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지금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남을 구원할 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할게요.